클릭 감사합니다. 유익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60 이후에 마음을 비워야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이고 농촌 기준 기본 생계비인 매월 150만을 어떻게 준비할까? 농촌에서 2인 가구 130만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 이후 생계, 의료, 주거, 제작비, 비상금은 매월 얼마 정도 필요하고 마음을 얼마나 어떻게 비워야 할까요? 자, 한 네티즌이 100만 원으로 한 달 못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면서 나는 식비 몇 끼 5,000원 곱하기 3끼 해서 45만원, 주거비 30만원, 공과금 10만원, 스마트폰비 5만원, 기타 10만원인데 이걸로 못 산다는 게 신기하다라면서 잘 살지는 못해도 이걸로 100만원으로 잘 살지 못해도 할 수는 있다고 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그냥 연명하자는 거냐, 생필품 어떻게 하고, 교통비는 어떻게 하고, 보험료, 경조사비, 의료비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특히 저축이라든지 노후 준비도 불가능하고, 이것은 삶의 질은 말할 필요도 없고 기초적인 삶도 아니고 목숨줄을 연명하는 상태라면서 100만원으로 한 달 살기가 아니라 100만원으로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한 달 버티기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보면은 부쩍 인플레가 많이 됐고 물가가 심각하게 오른 것을 아마 식당이라든지 시장, 슈퍼 어디 다녀보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참으로 무서운 현상인데요. 자, 현재 기준 월 130만원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농촌 부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부천에 살다가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50세 때 충남 태안으로 귀농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75세 부부, 부인은 72세이고요. 매월 130만원으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참 평온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자, 이분들은 진심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산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남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은 곧 일이다, 땅은 곧 노동이다 라면서 추가적으로 욕심내지 말고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부부는 약 800평의 농지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고구마, 마늘, 고추 등을 심는데 이것을 파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을 우선으로 하고 남는 것은 판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 약 30평 정도 됐었고 토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800평, 여기에다가 고추와 마늘을 재배해서 연간 한 400만원 소득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노인연금 20만원, 국민연금 남편 50만원, 부인 30만원 해서 월 13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들 부부가 매월 130만원 소득으로 부족함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들은 진실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즐기자는 것이고 이 집의 특징은 집 주변에 다양한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집 밖에서는 항상 라디오가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항상 틀어져 있어서 음악이 흘러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해가 떠서 덥지 않을 때까지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붙어 있는 농지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아침 식사하고 집안일하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잠시 농작물을 보살피고 또 평안하게 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늘 멀리서 가까이서 친구들과 지인들이 자주 방문하고 이들 부부와 함께하고 있었고 친구들과 지인들이 매주 한 번도 빠진 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부인이나 남편이나 친구들 방문객을 너무나 평안하게 잘 대하고 있었고 평생 만나는 사람들처럼 가족처럼 담소도 나누고 식사나 차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이 거의 끊일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대해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130만원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제가 유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집에 이제 승용차가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촌은 도시와 반대로 승용차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승용차라도. 하지만 이 집엔 승용차가 없었고 식량과 반찬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대부분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식료품비로는 예외적으로 수산물이라든지 고기류, 소금, 조미료 등 약간만 필요했어서 식료품비는 대략 30만원, 전화, 전기, 의료보험료, 공과금이 약 15만원, 그 다음에 농작물, 농기계, 유지, 보수, 임대료가 월 10만원, 그 다음 의료비가 20만원, 경조사비 20만원, 예비비, 제작비 15만원, 그 다음에 저축 20만원, 그래서 월 3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행복하게 노후를 잘 지내고 계셨고, 저의 관점에서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늘 배우고 뭔가 발전하고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 뜻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하루하루를 무난하게 사는 것은 정말 부러웠고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아쉬운 점은 바로 가치 있는 삶, 제가 이제 죽기 전에 후회했던 그 소명, 이런 것들이겠죠.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점이 좀 아쉽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 부부들은 매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화되고 있고, 장수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져서 100세 시대가 거의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일본이 고령화가 24년 만에 진행됐는데 우리나라는 18년밖에 안 걸렸고, 그 다음에 초고령화도 일본은 12년인데 비해서 우리는 8년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초고령화가 빠르고 나타나고 있죠. 자, 은퇴 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 생활수단을 보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연금이라는 것입니다. 약 한 40% 차지했고, 일반 저축 20%, 부동산 관련 소득 약 10%, 개인연금 13% 정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연금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노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100세 시대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부족하고, 갈수록 빈부격차는 벌어지게 되고, 노후가 고달프게 되는 게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최소 약 200만 원 정도 이상은 돼야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월 100만 원, 150만 원도 살아가기 부족함이 크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은, 돈을 벌고 매월 소득을 원한다면 우리가 기회를 찾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살 더 젊은 날 돈을 만드는 것도 불리는 것도 가능성도 찾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가능성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소득은 역시 안정적으로 매달 실현되는 소득이고, 가장 확실한 소득은 국민연금,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소득, 또 미국 1등 주식의 배당금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필수로 해서 주택이라든지 농지연금 받아야 될 것이고, 부동산 임대차 소득, 미국 1등 주식에서 꾸준하게 소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매월 150만 원 만들 방법을 보면은, 첫 번째 국민연금을 잘 받아서 약 한 45만 원 정도 받으면 좋겠고,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 한 30만 원,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통해서 약 100만 원, 이걸 200만 원 받아도 상관없겠고요. 또 미래 가치가 높은 주택을 구입해서 월세를 넣고 농촌에 거주하는 방법도 월세로 가능할 것입니다. 어쨌든 부동산을 활용해서 매월 150만 원 받는 것을 보완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인구 유입, 그 다음에 세금과 이자를 고려하되, 현재 부동산 현재 자기 소유라면 대출, 전세라면 보증금, 그리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용대출, 이 두 가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다면, 환경과 일반적인 환경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일반인 경우 대부분 약 1억 정도는 무난히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구 유입이 높고 교통 환경이 뛰어난 곳에 빌라라든지, 지방의 경우 아파트를 반전세 월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한다면 매월 여기서 월세 3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받고, 그리고 부동산의 흐름을 잘 활용한다면 미래 가치와 차익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세 보증금과 대출 등을 활용한 레버리지 없이 서민이 목돈 만든다든지 부자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젊은 날에 전월세로 시작한 사람하고 매매로 시작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발품을 팔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노후에 매월 150만 원 대부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를 가지면 수도권 도시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수도권 도시에서는 최소 200만 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방 외곽 도시라든지 지방에서 농사를 지은다면 평안한 노후를 150만 원 내에 가지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즐거운 삶, 가치 있는 노후를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면서 내용에 공감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